행여라도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에 갖다 바치려는 분들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운 의원이 이 혁신위원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을 개혁보수로 포장을 잘해서 몸값을 잘 받게 해달라.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서 몸값을 잘 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 두시고 새로 짓자. 그 충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충정은 국민을 위한 충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겠다고 하는 발버둥은 결국 침몰로 갑니다.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데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일까지 정동영 대표의 답변을 기다려가지고 그 답변을 보고 행동에 옮기지 않을까. 지난번에 이동관 전 수석은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조론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셨었어요. 근데 어제 손학규 대표의 작심 발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전 시작되는 모양새로 보여지는데 그 뭐 보도에는 유승민 의원을 뭐 지목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뭐 옛날에 듣던 말 생각나죠. 예. 배신자여 갈 테면 가라. 우리 황정엽 선생 망명할 때 북한에서 냈던 성명 같이. 그러니까 조론 상태라는 거는 뭐 이미 사실은 도장만 안 찍었지 심리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본인들의 정치적 생존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게 사실은 또 직결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당이 쪼개지면 사실은 그 손학규 대표 입지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렵죠. 네. 그리고 이를테면 지금 상태로는 그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내 이른바 이 비당권파 는 다음 내년 총선에서 그 양당 구도 속에서 지금 정치적 입지 마련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당신이 먼저 나가라 이건데 그 모멘텀이 아직 못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썰전만 벌이고 있는 거죠. 예. 손 대표 측에서는 그 모욕, 수모, 조롱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많이 썼습니다. 이런 손 대표의 이런 발언은 예전에 비춰봤을 때는 대단히 이례적인 발언인데 이게 평소 화법과 매우 다른다. 여기에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지금 그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했는데 비당권파 혁신위원들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이른바 지도부 공개 검증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도부 공개 검증이라고 하면서 아마 오늘이 오신원 원내대표 이렇게 또 최고위원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그럼 공개 검증에 응하는 그럼 지도부도 누구냐? 비당권파라는 거죠. 그 비당권파 혁신위원이 비당권파 그 지도부하고 만나갖고 그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손학규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공개적인 망신주기 내지 조리돌림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수모, 치욕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아주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버렸다. 일단 손학규 대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감정적인 선으로만 보기도 힘든 게 묘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맞아 들어가고 있냐면 민주평화당도 지금 내분 사태에 접어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그 이야기했듯이 시한을 내일로 잡아버렸어요. 7일까지 정동영 대표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 답을 달라. 시한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쪽에서도 다음 주에 손학규 선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학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계 개편과 관련된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서로 가고 있는데 한쪽으로 지금 좁혀가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도된 전략적, 감정적 발언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떤 바른미래당에 와서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호남계,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에서 대한정치연대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가시권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용어가 막 하다 보니까 막 섞여 있는 건데 제3지대 창당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본다면 두 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3지대라고 하는 게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닌 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여기서 뭐냐면
호남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제3지대인데 그 제3지대가 어디냐면 호남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역신당. 네. 근데 반면에 유승민 안철수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중도정당. 제3지대에서 어떤 중도의 가치를 표방해 들어가는 중도정당. 네. 그러니까 지금 추구하는 부분이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같이 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맞은편에 있는 게 바로 그 비당권파. 네. 이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개혁 보수를 어떤 자체는 중도 정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일치되는 분석이고, 남은 문제는 이 그 중도 정당이 궁극적으로는 한국당하고 통합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그 다음 2단계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는 거고, 1단계에서는 호남과 이렇게 그 개혁 보수로 나뉘는 이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 측에 보게 되면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어제 바로 이제 입장문을 내고서야 맞대응을 했습니다. 대표 퇴진을 혁신위 안건으로 올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 사실은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강도 높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유승민 의원 쪽의 의원들, 이해운 의원 등 이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그렇다면은 그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민평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3정당이란 3정당을 이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념적인 중도적인 걸 지향한다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 얘기할 것은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한국당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가고 싶겠죠, 솔직히. 그러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네. 모멘텀 중에 그 몇 가지 중요한 전제들이 그 있는데, 우선 제일 큰 것은 지금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얘기할 만큼 요 안에 지금 뭐 자기네 안에서는 뭐 치열하게 네. 싸우고 있지만은 그 바른미래당이나 민평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지금 국민적 관심사의 핵심이 아니다. 왜냐? 지금 양강구도가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큰 틀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뭐냐? 네네. 참 제일 큰 전제가 뭐냐면 저거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사실상 실종됐죠. 그죠? 근데 그 이유와 또 연동돼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그 대일 그 이런 이 경제 전쟁을 둘러싼 이 외부 환경이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네. 점점 더 양쪽이 둘이 싸우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적대적 공생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민주당도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이고 둘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의 어떤 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래서 중재안 같은 거를 지난번 5당 대표회동 때도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네. 지소미아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틀에 그 외형적인 어떤 인프라, 정치적인 인프라가 뭔가 바뀌어야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질문에도 답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그렇다면은요. 네. 양강구도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요것만 거죠. 말씀드리면 보수통합의 관건은 황교안 대표에게 있어요. 간단한 거 어렵게 볼 이유가 없는 게 황교안 대표는 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철수, 유승민도 마찬가지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보수 통합이 되려면 황교안 대표가 그러면 자유경쟁하자 안에서 이게 돼야만 돼요. 이게 안 되면 통합이 안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또 변수가 황교안 대표인 게 그래서 황교안 체제의 붕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앞부분은 황교안 대표의 의지의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황교안 체제의 롱런 여부 이거에 따라서 보수 통합은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는 가장 결정적 변수는 황교안이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민주평화당 보게 되면요, 손학규 선언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측근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또 박지원 의원은 그 내일까지 정동영 대표 체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간단히 얘기하면 정동영이라고는 간판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 예. 그러니까 물러나고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외부의 명망가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만이 그나마 호남에서도 어필할 수 있다. 여기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물음표가 달려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급이 달려면 대선 주자급은 돼야 사실은 그것이 일정하게 먹혀들 수 있는 건데 예.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비대위원장 맡아서 그러면 그 당에 간판을 한다?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좀 먼저 따져봐야 돼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그건데 지금 이 중간 지대에 있는 이 두 당의 네. 최대의 비극은 뭐냐면 대권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정치는 이건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대권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당의 생존의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지금 정말로 만약 그런 시도를 한다면 정말 대권주자가 될 만한 분을 영입해 오는 것이 큰
저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과제가 되겠죠. 네, 오늘 토론이 뜨거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 3정당 3지대에 대해서 뭐 짧게 이거 시간이 촉박합니다. 한 마디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평롱. 이정표와 멱살잡이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정표에서 갈라서는 게 이제 갈라서기 직전에 마지막 치열한 멱살잡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현상 묘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 길 한가운데 있으면 차에 치여 죽는 죽습니까? 예. 무서워요. 네, 무섭죠. 네. 그 뭐냐면 저 최근에 그런 뭐 사고도 있었지만은 여러 차례 그 이게 참 그 중간에 있는 정당의 비극이다. 한국 네. 정치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되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희망이 좀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서 예, 좀 아쉽네요. 예. 예, 차에 치이는 게 아니라 차에 치여 죽는다는 극한 표현까지 쓰셔가지고 네. 강력한 경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